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의 특징은 뭐냐면 진로가 정해진 학생이거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로 계획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하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내가 뭘 할 건지는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뭘 할 건지를 정해봤으면 해봐야 돼요. 그냥 아는 거하고 해본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재학교 같고 뭐 자사고 등등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는 진로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없으면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과는 1단계 면접 있고 그 뒤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거기에 진로 탐색 활동을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고나 외고에서도 면접할 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물어보고 자기소개서는 없죠. 자사고도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의 특징은 뭐냐면 진로가 정해진 학생이거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로 계획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로 지원하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내가 뭘 할 건지는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뭘 할 건지를 정해봤으면 해봐야 돼요. 그냥 아는 거하고 해본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물론 해볼 수 없는 것도 있죠. 뭐 의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의사 실습은 못 하잖아요. 최대한대로 그 직업의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가 넘어서야 될 건 무엇인지 하는 것들까지 해본 다음에 이제 진로와 연관지어서 이런 공부를 했어요 라고. 영재고등학교 선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 내 전형을 주로 가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학생 기록물 평가를 하는데 이게 서류평가죠. 교육부가 일단 학교 공부를, 중학교 공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해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일단 학교 생활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한 기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폭력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영재성 검사, 사고력 검사를 검사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거 문제 있거든요. 문제가 세 쌍이 있어요. 아, 이게 중3 애들, 중2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 3단계를 거쳐서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20명을 선발한다. 관찰 소견서 A와 B가 있는데 5번 관찰 소견서 A는 수학 선생님이 주로 써주시고 과학 선생님이, B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자기소개서는 일단 지원 동기를 자신의 진로 연관 지어가 500자고요. 수학과학 분야 지원자가 지닌 특기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800자. 뭔가 한 게 있어야지 특기나 잠재력을 쓰니까. 평소에 뭔가를 했었어야죠. 3번은 1, 2번 문항 외에 지원자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특별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인데요. 과학고등학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과학고 2개 학교가 있죠.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발 기준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자로 나와 있는 2025학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인데 2025년 판은 아직 안 나왔겠죠? 9월이니까 9월이 되면 나와 있을 겁니다. 과학고 선발 방법이 있는데 중학교 추천을 받아서 서류 심사, 내신 산출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이게 면담이 중요하죠. 면접 평가를 하는데 면담과 면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내신 산출을 하는데 반영 과목이 수학과학이에요. 일단 반영 과목은 수학과학이지만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면담이 있어요. 과학고 선발.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인 거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 다음에 탐구 체험 활동 얘기, 그리고 독서 활동, 핵심 인성 요소와 관련 활동, 이런 것들. 인성 요소가 무엇일지는 눈 감고도 알아요.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면접이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관들이 점수를 내가지고 점수를 평균을 내야 된다.
합의하지 말아야죠. 외고 국제고 선발 방법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영어 성적과 출결 점수로 1.5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을 합니다. 면접은 마찬가지로 그 면접 질문지가 있어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사전에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을 합니다. 정원에 1.5배수인데 외고는 학생 수가 좀 있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안에는 원점수 과목 평균을 제외하고 성취도만 나온다. 수강자 수가. 그러니까 A만 나오는 거죠. 뭐. 자사고는 150이 넘으면 추첨을 해가지고 1.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광역자사고를 선발하는데 면접을 보는 학교들. 근데 하나고는 별도 선발 방식이에요. 이게 1단계는 내신의 출결로,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에다가 서류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신이 외고나 과학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고,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1단계는 지원을 못하죠. 일반고 가려면 1단계, 2단계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쓰는데 1단계는 서울 전역, 그 다음에 2단계는 거주학군에서 쓰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 누구나 다 고등학교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서울시 교육청 발표를 보면 95% 이상 자기가 1단계나 2단계에서 지망했던 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다. 고교 입시정보 포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각 고등학교 입시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학교 알림이라는 게 들어있고, 학교 알림에서 학교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인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후기고 지원 및 배정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있는데 대학 입시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학교별 교육과정에 들어 있어요. 하이잡, 하이유, 특성화과 관련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하는 것들은 커리어넷을 보시면 되는데, 학교 진로와 직업 시간에 이거 검사 다 해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